어릴 때부터 우리는 작은 글씨는 읽지도 않고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우리는 미소를 지으며 영혼을 바치는 법을 배웠고 그것을 성숙함이라고 부르도록 교육받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충만함이 꽃과 반지, 그리고 서약으로 포장되어 온다고 확신시켰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폭발시킵니다. 애정이 조건부가 될 때 당신의 근원적인 트라우마는 되살아나고 당신은 다시 한번 오지 않을 손길을 기다리며 모든 것을 바치는 아이가 됩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그것을 봅니다. 그녀는 당신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이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을 봅니다. 그녀의 말에서도 들립니다. 더 이상 우리를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필요해라고 말합니다. 몸으로도 느껴집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관리할 뿐입니다. 시스템이 그녀에게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속삭일 때, 그리고 당신이 이미 모든 것을 주었을 때, 그녀는 소리 없이, 슬픔 없이, 오직 논리만을 가지고 떠납니다. 무너진 당신은 언제 사랑이 깨졌는지 자문하지만 진실은 더 잔인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대였고 유용성이었으며 거래였습니다. 그녀가 유죄인 것은 아니지만 그녀는 수혜자입니다. 그녀의 삶에는 상을 주고 당신의 머무름에는 벌을 주는 시스템의 수혜자입니다. 당신이 관계를 구하려고 달아 없어지는 동안 그녀는 아무것도 잃지 않고 언제든 떠날 수 있는 법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집과 아이들, 그리고 존엄성을 잃습니다. 그녀는 자유를 얻고 자신의 행복을 선택했다는 용기에 대해 박수를 받습니다. 이 시스템은 두 사람 모두를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녀를 보호하고 당신에게 요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낭만적인 이미지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자발적으로 도살장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것은 증오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결혼 후 남성 영혼에 대한 부검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마모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고통에 대한 조용한 재고조사입니다. 왜냐하면 무너진 남자는 동정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남자의 약함을 조롱하고 눈물을 부정하며 상실을 축소합니다. 형제여, 당신에게는 무너질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의무만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기능할 때만 유용하고 고통받을 때는 투명 인간이 되며 실패하면 폐기 처분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소로 포장된 정서적 노예 생활입니다. 그렇다면 말해 보십시오. 당신의 사랑이 그 자체만으로 충분하다고 느꼈던 마지막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녀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당신을 안아준 것이 언제였습니까? 당신의 성취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로 사랑받았던 것이 언제였습니까? 기억할 수 없다면 당신은 이미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조건부 보상 구조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프로이트가 억압된 것의 회귀라고 묘사했을 바로 그 구조 말입니다. 원래의 상처를 그대로 재현하는 무대에서 애정을 갈구하는 어린아이처럼 말입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사악한 점은 상실 그 자체가 아니라 잃어버린 것에 대해 스스로를 탓하게 만드는 죄책감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결혼식의 재단이 감정의 도살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는 겉모습 아래 남자가 자신이 받는 것보다 항상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가치 이전 시스템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무도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당신이 무엇을 주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오직 왜 당신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은지만을 해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아무도 당신의 내면이 달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당신의 외부적인 성과만 문제 삼습니다. 조건부 사랑은 끊임없는 평가이며 당신은 지친 심장과 부서진 영혼을 안고 100점을 받기 위해 애쓰는 감정의 학생이 됩니다. 최고의 부양자가 되면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버림받는 순간은 결국 찾아옵니다. 그 사랑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그 짐이 당신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겉으로는 성공의 정장을 입고 있지만 속으로는 장례식을 치르며 걸어갑니다. 회의에서는 웃고 청구서를 지불하고 메시지에 답장을 보냅니다.
당신은 올바른 남자입니다. 하지만 매일 밤 침묵 속에서 당신은 묻습니다. 내가 주는 것을 멈추면 누군가 나를 정말로 봐줄까? 그리고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그 대답은 당신의 속을 꿰뚫습니다. 당신은 의심하고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붙들고 있는 사랑은 공허한 메아리이자 영혼 없는 계약이며 신기루라는 것을 말입니다. 현대 결혼의 잔인함은 동정보다 심판이 먼저 온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피로는 포옹이 아니라 비난을 불러일으킵니다. 왜 그렇게 의욕이 없어? 예전 같지 않네? 왜 뭐라도 좀 하지 않아? 마치 당신의 고통이 기술적인 결함인 것처럼, 마치 당신의 영혼이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인 것처럼 취급받습니다. 당신은 더 노력하고, 더 일하고, 더 침묵하고, 충분히 헌신하면 그녀가 과거의 당신을 기억해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기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녀의 존경심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했고, 그녀의 욕망은 이미 다른 거울 속에서 증발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압니다. 비교로 가득 찬 문장들 속에서, 당신이 마땅히 해야 한다는 뉘앙스가 담긴 몸짓들 속에서, 그리고 당신이 수정되어야 할 프로젝트로 취급받는 모든 대화 속에서 직감합니다. 예전에는 나를 특별하게 대해줬잖아. 이것은 그리움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당신의 감정 시장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통보입니다. 당신은 절박한 감정 투자자로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회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지탱되는 사랑의 시뮬레이션입니다. 프로이트는 설명했습니다. 욕망이 타인에게 종속될 때 자아는 사라진다고 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결정하지 않습니다. 반응할 뿐입니다.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복종할 뿐입니다.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수행하려고만 합니다. 당신은 남자로 존재하지 않고 기능으로서, 수표로서, 계획자로서, 감정적 완충제로서 존재합니다. 당신이 주는 것을 멈추면 그녀는 보기를 멈추고, 그녀가 보기를 멈추면 당신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남겨진 공허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행복한 결말만을 보여주었을 뿐, 붕괴의 시작점들, 즉 수많은 작은 결정들과 보이지 않는 양보들, 그리고 삼켜버린 침묵들에 대해서는 숨겼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벌거벗은 심장과 감겨진 눈으로 제단 앞에 섭니다. 단순히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진정으로 목격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어떻게 내 인생이 버림받지 않기 위한 몸부림으로 축소되도록 내버려 뒀지? 어떻게 온전한 남자에서 계약직 감정 노동자로 전락했을까? 그 대답은 아픕니다. 펜으로 서명한 것이 아니라 복종의 몸짓 하나하나로 아니요 라고 말해야 할 때 했던 모든 네라는 대답으로 당신 혼자만 지탱하고 있던 관계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포기했던 모든 순간들로 당신이 직접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그 쓰라린 명료함 속에서 하나의 결심이 태어납니다. 소리치지 않는 결심, 따지지 않는 결심, 오직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놓아버리기 시작하는 결심입니다. 환상을 놓아버리고, 희생의 대가로 사랑받고 싶다는 필요를 놓아버리고, 지친 영웅의 역할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수익률을 요구하지 않고, 결과를 측정하지 않으며, 부재를 두고 협박하지 않고, 당신의 삶을 영원한 시험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기계 장치를 어떻게 부술 수 있을까요? 증오로도, 복수로도 아닙니다. 의식으로. 그리고 밖에서 찾던 것을 오직 내면에서만 재건할 수 있다는 잔인한 결단으로 부수어야 합니다. 프로이트가 말했듯 그것이 있던 곳에 자아가 들어서야 합니다. 이것은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수술입니다. 변장 없이 당신의 상처를 들여다보는 과정입니다. 사랑에 대한 탐구가 사실은 고독을 피하기 위한 위장이었음을, 누군가에게 충분한 존재가 되고자 했던 집착이 자신의 공허함을 마주하지 않으려던 도피였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녀를 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 자신을 해방해야 합니다. 그녀가 무언가를 돌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무언가를 위해
대가를 치르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세상이 당신의 고통을 이해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 그것이 실제하고 정당하며 깊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 이상 그 고통을 부스러기 같은 애정과 거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시스템이 붕괴할 때 혼자서 모든 것을 잃는 유일한 투자자가 되는 감정계약서에 계속해서 서명하게 될 것입니다. 쓰라리지만 깨끗하게 만드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투영한 치유의 무의식적 약속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깨질 때 고통은 그녀 때문이 아니라 다시 한번 보이지 않고 부족하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내면의 아이 때문입니다. 트라우마는 돌아오고 반복 강박은 다시 활성화되며 당신이 깨어나지 않는다면 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이 패턴을 반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애도를 견뎌낸다면, 범인을 찾지 않고 폐허 사이를 걸어간다면, 마취 없이 그 불길을 통과한다면 마법 같지도 않고 즉각적이지도 않지만 진실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두려움 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고 허락 없이 결정을 내리며 애정을 구걸하는 것을 멈추고 내면에서부터 존중을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위해 결혼하라고 말하지만 이 시스템은 사랑이 죽어도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더 이상 원하지 않아도, 존경하지 않아도, 함께하지 않아도 당신은 법적으로 모든 것을 부양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구조이며 충성심이 아니라 법입니다. 힘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결혼은 선고가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결핍이 아니라 의식에서 비롯된 선택,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치유된 것을 나누기 위한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마침내 당신은 집으로 돌아왔고 이번에는 당신 자신이 그 집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침대에서 그것을 봅니다. 욕망은 사라졌습니다. 핑계들, 반복되는 두통, 선택적인 감정적 피로, 예전에는 다정함이었으나 지금은 거리감이 된 침묵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당신의 몸을 찾았지만 지금은 피합니다.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당신을 남자로 보지 않고 공급자로, 의무로, 자신의 편안함을 지탱하는 얼굴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녀를 원하는 당신은 침묵 속에서 묻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청구서를 지불하는 데에만 쓰이는 사람이 되었을까? 부엌에서도 봅니다. 당신이 말하는 동안 그녀는 스마트폰을 봅니다. 그녀의 대답은 단음절입니다. 응? 그래. 더 이상 반짝임도, 질문도, 연결도 없습니다. 당신은 습관이나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합니까?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의 안부를 묻고, 미소 지으려 노력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 사이에 있는 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루틴이고 계약이며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한 상호 간의 두려움일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대화 속에서도 봅니다. 당신이 감정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주제를 바꾸거나 방어하거나 짜증을 냅니다. 당신은 항상 불평만 해. 만족할 줄을 몰라. 마치 당신의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 위협이라도 되는 것처럼 당신의 취약함이 그녀가 가진 것을 더 이상 돌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폭로하기 때문에 불편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갈등을 피하려고 당신은 다시 침묵으로 돌아갑니다. 타오르는 감정을 삼킵니다. 약함을 보이는 것은 존중을 잃는 것이고 존중 없이는 모든 것을 잃는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소셜 미디어에서도 봅니다. 그녀는 당신과 있을 때보다 그곳에서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댓글을 달고 더 많이 감탄합니다. 당신은 아무 말 안 해도 느낍니다. 그녀의 일부는 이미 없다는 것을 디지털 조각들로, 좋아요로, 외부의 인정 속으로 흩어져 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프로이트는 억압된 욕망이 상징적인 출구를 찾는다고 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억압하지 않습니다. 단지 욕망을 당신에게서 멀리 옮겼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여전히 그녀가 좋아하는 요리를 합니다. 여전히 필요한 게 없는지 묻습니다.
여전히 함께 갈 휴가를 생각합니다. 이미 묻혀버린 무언가를 계속 살려내려고 고집을 부립니다. 당신이 바보라서가 아니라 견디는 것이 미덕이고 양보하는 것이 사랑이며 침묵하는 것이 성숙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제요, 침묵은 또한 죽음이기도 합니다. 저는 매주 상담실에서 이것을 봅니다. 비싼 시계를 차고 완벽한 정장을 입은 성공한 남자들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무너져 내리며 단 한 문장에 허물어집니다. 내 존재 자체로 사랑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당신이 함께 짓는 미래를 꿈꾸는 동안 그녀는 이미 무의식 속에 감정적인 탈출구를 그려놓았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영원을 맹세하지만 그녀는 유효한 기간을 계산합니다. 당신은 약속을 가지고 도착하지만 그녀는 기대를 가지고 도착합니다. 이 문장은 그들을 쪼개버립니다. 새로운 사실이라서가 아니라 수년간의 노력과 부양과 책임감 아래 숨겨지고 묻혀있던 것이 마침내 영혼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그중 한 명은 제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나를 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저 내가 필요했을 뿐이죠. 이 짧은 깨달음은 파괴적이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것이 아니라 환상을 잃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누군가 조건 없이, 성과를 낼 필요 없이, 생산할 필요 없이, 항상 강할 필요 없이 자신을 사랑해 줄 것이라는 환상 말입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서의 사랑에는 조항이 있고, 만약이라는 조건이 있고, 측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충족시키지 못하면 당신의 정서적 권리는 만료됩니다. 다른 남자는 고백했습니다. 실직한 이후로 대우만 바뀐 게 아닙니다. 목소리 톤이 바뀌었습니다. 나를 이해한다는 말이 어떻게 당장 뭐라도 좀 해라는 말로 변했는지, 존경심이 어떻게 거친 안개처럼 사라졌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니까,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니까, 더 이상 유용하지 않으니까요. 프로이트가 옳았습니다. 욕망이 유용성과 연결될 때 자아는 파편화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주체가 아니라 도구입니다. 모든 여자가 똑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사회적, 감정적, 법적 구조는 당신이 내어주고 그녀가 관리하도록, 당신이 투자하고 그녀가 평가하도록, 당신이 지탱하고 그녀가 계약의 종료 시점을 결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당신이 끝내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녀가 끝내면 그녀는 행복을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아픈 것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주었더라도 결국 혼자가 되고 파산하고 유책 배우자로 지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극은 결혼이 실패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심판받지 않고는 당신의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것. 당신의 고통에는 이름이 없고 당신의 상실에는 애도의 기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고통은 감동을 주지도 팔리지도 중요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 한 말입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왜 도움을 청하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도움을 청했을 때 그들은 말했습니다. 강해져라. 참아라. 너무 드라마틱하게 굴지 마라. 형제여. 그것이 바로 안에서부터 목을 조르는 보이지 않는 밧줄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결혼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돌아오기 위해서입니다.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오기 위해서, 기능이 아닌 실존이 되기 위해서, 타인의 기대가 아닌 내면으로부터 정체성을 재건하기 위해서입니다. 프로이트가 말했듯이 Smoothery to Abyss.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삶에 의해 파괴되지 않고 삶을 견뎌내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제여, 당신은 이름을 부르지 못한 채 너무 많은 것을 견뎌왔습니다. 당신의 슬픔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환상을 위해 우십시오. 이 보이지 않는 불균형에서 마모가 시작됩니다. 한 사람은 계산 없이 주지만 다른 한 사람은 모든 행동을 투자의 관점에서 측정합니다. 현대의 결혼은 더 이상 상호 헌신의 계약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 헌신으로 연기하고 다른 한 사람은 편의를 위해 연기하는 무대입니다.
아버지가 몰랐던 것, 어머니가 줄 수 없었던 것, 사회가 거부했던 것을 누군가 와서 줄 것이라는 그 유아적인 희망을 묻어버리십시오. 거울을 보고 박수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온전함을 찾으십시오. 누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묻지 마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부끄러움 없이 바라볼 수 있는지, 허락 없이 일어설 수 있는지, 기능이나 공급자나 구조자가 아닌 채로 걸을 수 있는지 물으십시오. 차가워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의식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필요가 아닌 선택으로 관계를 맺고 감정적 굶주림이 아닌 풍요로움으로 사랑하며 당신을 완성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당신 것인 삶에 더해지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화 같은 이야기로 당신에게서 훔쳐간 자유입니다. 이것이 재단의 꽃들로 당신에게 숨겼던 진실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이제 됐다고 말할 때 시작되는 조용한 혁명입니다. 남자가 깨어나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그의 환경, 가족, 역사, 서사가 흔들립니다. 하지만 시스템 또한 흔들립니다. 더 이상 승인이 필요 없고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애정을 구걸하지 않는 남자는 통제될 수 없는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기서 진정한 위험이 시작됩니다. 그녀에게나 관계에게 위험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무릎 꿇리려는 구조에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 결정하십시오. 큰 소리로 말고, 분노로도 말고, 침묵 속에서 결정하십시오. 깊은 숨을 쉬며 계약이 항상 함정이었음을 이해하면서 폭력이 아니라 존재감으로, 소란이 아니라 신성한 거리두기로 그것을 깰 것을 결정하십시오. 요구하는 것을 멈추고 짓기 시작하십시오. 증오가 아니라 경계를 가지고 말입니다. 재건된 남자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사랑으로 자신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우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당한 일뿐만이 아닙니다. 그 일에 대해 감사하도록 교육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무시할 때 고맙다고 말하도록, 당신이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말할 때 죄책감을 느끼도록, 실제로는 평가인 것을 사랑이라고 부르도록 프로그램되었습니다. 당신은 특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저 보여지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당신의 욕망을 빚으로 바꾸었습니다. 당신의 애정 욕구를 피로 서명한 계약서로 바꾸었고, 당신이 의심할 때마다 당신을 무정한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친구들이나 동료, 그 누구와라도 이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불편함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조롱하고 누군가는 방어하며 극소수만이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남자에게는 고통이 허락되지 않고 오직 인내만이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무너지면 그는 약한 것이고 유해한 것이며 파멸에 마땅한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주었는지 지탱하기 위해 자신을 파괴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희생을 바치지만 그녀는 결과를 요구합니다. 당신은 허공에서 쌓아 올리지만 그녀는 당신의 폐허 위를 장식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법적인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서적 대칭이 없는 계약이며 당신의 가치가 본질이나 존재, 사랑이 아니라 당신의 성과와 유용성, 그리고 부양 능력에 달려있는 거래입니다. 각본은 이미 쓰여 있습니다. 불평하면 찌질한 놈이고, 침묵하면 공범이고, 도망치면 겁쟁이고, 남으면 노예입니다. 가장 잔인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녀가 실패하면 이해를 받지만 당신이 실패하면 선고를 받습니다. 그녀는 폭발하고 울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계속해야 합니다. 그녀는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녀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니까요. 당신은 기능입니다. 성능이 떨어지면 교체되는 부품입니다. 성공하면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지만 넘어지면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는 공급자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고립되고 병들고 꺼져갑니다. 왜 그런지 당신조차 모릅니다. 세상이 무겁고 숨쉬기가 힘들고 무언가 가슴을 짓누르는데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느끼지 않도록, 묻지 않도록,
울지 않도록 훈련받았으니까요. 만약 운다면 샤워실에서, 차 안에서, 한밤중에 아무도 당신을 판단하지 않는 구석에서 혼자 웁니다. 당신이 지탱하는 삶에는 당신의 고통을 위한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당신은 죽어갑니다. 한 번에 죽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보이지 않는 할부처럼 죽어갑니다. 욕망의 부재 속에서, 신체와의 단절 속에서, 이름 없는 분노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피로 속에서 죽어갑니다. 누군가 잘 지내냐고 물으면 잘 지낸다고 답합니다. 진실을 말한다면 그것을 감당할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에는 그 진실을 위한 자리가 없으니까요. 무너진 남자는 모두가 살려두고 싶어하는 집단적 거짓말을 해체시키니까요. 하지만 이제 됐습니다. 당신을 죽이는 침묵은 이제 됐습니다. 당신을 썩게 만드는 충성심도 이제 됐습니다. 당신을 측정하기만 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구걸하는 것도 이제 됐습니다. 당신의 희생을 먹고 살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뱉어버리는 시스템의 기둥 노릇도 이제 됐습니다. 존재하기 위해 허락을 구하는 것도 그만두십시오. 오직 그녀만이 아무런 대가 없이 깰 수 있는 계약을 위해 계속 지불하는 것도 멈추십시오. 당신을 전멸시키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 짓도 이제 그만하십시오. 프로이트는 자아가 자기 집의 주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수년 동안 빌려온 정체성의 세입자였습니다. 당신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사랑했고, 요구한 대로 부양했고, 기대한 대로 복종했습니다. 이제 그 집을 비워주고, 설계도를 불태우고, 당신의 손으로 새로운 사원을 세울 때입니다. 아무도 숭배하지 않고, 깨끗한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는 곳으로 말입니다. 그녀가 돌아오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돌아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 자신에게로,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침묵으로, 당신의 비전으로, 당신의 불꽃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여, 이것은 낭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의 경제학이며 정서적 자본주의이자 일방적인 헌신의 제도화입니다. 많은 남자가 사랑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착하고 성실하고 노력하면 사랑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거짓말을 지탱하기 위해 묻어버렸던 그 부분으로, 논쟁을 피하기 위해 꺼버렸던 그 포효로, 이상적인 남편이 되기 위해 억눌렀던 그 욕망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이상적인 남자는 유령이고, 순교자이며 노예이고, 당신은 더 이상 다른 누구를 위해 죽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재단을 부술 것입니다. 증오가 아니라 단호함으로 말입니다. 각본을 파괴할 것입니다.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 속에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마에 적힌 공급자라는 단어를 지우고 타오르는 글씨로 남자라고 쓸 것입니다.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을 정당화하는 일, 부재를 낭만화하는 일, 방임을 설명하는 일을 멈출 것입니다. 거울을 보며 여전히 아프더라도 인정할 것입니다. 당신은 살아있고, 여전히 할 수 있고, 여전히 존재하며, 이것이 당신의 재탄생이 될 것임을, 새로운 짝을 찾았을 때가 아닙니다. 더 많은 돈을 벌었을 때도 아닙니다. 당신을 구원 프로젝트로 보는 것을 멈출 때, 누구에게도 충분할 필요가 없고 오직 자신에게만 충분하면 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당신의 가치가 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입니다. 당신의 몸은 도구가 아니고, 당신의 마음은 영수증 파일이 아니며, 당신의 영혼은 판매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이 조건부 애정과 타인의 판단과 불가능한 이상향의 노예가 아닐 때, 당신의 자유가 시작됩니다. 구호로서가 아니라 실천으로서, 의식으로서, 신성한 행위로서 말입니다. 진정한 결혼은 당신 자신과의 결혼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는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고, 수술용 메스도 그 옆에 놓여 있습니다. 당신이 이 패턴을 끊어내거나 아니면 패턴이 당신의 운명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마다 밧줄은 조여옵니다. 당신이 참을 때마다 미로는 더 길어집니다. 당신이 정당화할 때마다 당신 내면의 우물은 더 깊이 파입니다. 당신을 파괴하는 것은 그녀가 아닙니다. 읽지도 않고 서명한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것은
당신이 다시 서명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각본을 당신 안에서 불태우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제 말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거울 깊은 곳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수년 동안 피했던 그 반사된 모습, 폐허 위에서 숨쉬고 있는 그 남자의 소리를 말입니다. 왕관은 부서졌지만 여전히 당신 머리 위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직 빛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짐으로 지고 갈 것인지, 재탄생의 상징으로 지고 갈 것인지입니다. 공급자라는 타이틀 없이, 재단의 목줄 없이, 이상적인 남자라는 가면 없이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놓아버리십시오. 기능을 놓아버리고, 역할을 놓아버리고, 한 번도 선택한 적 없는 의무를 놓아버리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그 옷 위를, 서서 죽는 법을 가르쳤던 그 제단 위를, 두려움으로 지은 그 집 위를,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그 약속 위를 단단히 밟고 서십시오. 오직 진실을 견디는 자만이 다음 막에서 살아남습니다. 그것은 다가오고 있고 뜨겁게 달궈진 채로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프로그래밍 된 것이며 착하게 굴면 상을 받을 것이라는 유아적인 욕망일 뿐입니다. 프로이트는 설명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해결되지 않은 것은 성인이 되어 반복된다고 말입니다. 당신은 아내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인정해줄 어머니를 찾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